가족과의 대화에서 말 한마디가 갖는 놀라운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매일 대화하지만 때로는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거나 큰 위로를 받기도 하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언제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랑과 진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하는 말, 사소해 보이지만 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은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만들어주는 5가지 핵심 표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희 씨는 결혼 후 어머니와의 대화가 줄어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도 뜸해졌고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김치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라벨 대신 어머니의 투박한 글씨로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갔다. 밥 차려 먹어라.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어머니가 늘 이런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사랑해라는 말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하려니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서 카톡을 열어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김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적으니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휴대폰만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쩌나 걱정됐죠.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다. 너는 항상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그 짧은 메시지에 영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줄 몰랐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마음속에만 간직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된 사랑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전하는 순간 가족 간의 거리는 놀라울 만큼 가까워집니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가족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정 씨는 결혼 후 한동안 친정을 자주 찾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즘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나서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엄마랑 같이 계시죠? 평소 말수가 적은 아버지는 그래, 와라. 시간 되면 밥이나 먹자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민정 씨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아버지의 얼굴엔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주름이 늘어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민정 씨가 밥상에 앉으며 묻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식사 후 민정 씨가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버지가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정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따라가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책장 앞에 서 있다가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빠는 늘 걱정이 많았다. 내가 잘 지낼까? 힘들지는 않을까? 표현은 잘 못했지만 아빠 마음속엔 늘 내 걱정이 있었단다. 민정 씨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는 아빠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 지금이라도 전하고 싶었다. 결혼하고 멀어진 것 같아도 아빠한테 넌 언제나 아빠 딸이야. 민정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정말 소중해요. 제가 자주 못 와서 미안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민정 씨는 알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걱정을 녹여준다는 거려. 여러분,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가족 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다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말은 단순한 한마디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자체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함이 곧 천하를 평온케 하는 시작이다. 가족 간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고마움과 사랑을 품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세요. 넌 내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 짧은 한마디가 마음의 거리를 녹이고 가족의 일상을 새로운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민수 씨는 요즘 딸과의 관계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딸이 바빠서 그런가 싶었지만 대화할 때마다 딸의 짧은 대답과 냉랭한 태도가 신경 쓰였죠. 어느 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지? 아내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이 애 앞에서 너무 심하게 말했잖아. 그게 상처였던 것 같아. 그제야 민수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딸이 대학 과제를 두고 실수한 걸 가족들 앞에서 농담처럼 얘기했었죠. 이게 과제냐? 초딩 수준 아니냐? 그때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딸에게 상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딸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아야, 아빠 좀 들어가도 될까? 딸이 문을 열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수 씨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사과하려고 왔어. 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번에 내 과제 이야기하면서 아빠가 농담처럼 했던 말 있잖아. 그때 너의 기분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은 잠시 고개를 숙였고 민수 씨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준비했을지 아빠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기분 나빴다면 정말 잘못했어. 딸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좀 상처였어요. 과제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초딩 같았다니. 민수 씨는 딸의 말에 담긴 속마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아빠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더 조심할게. 정말 미안하다. 지은아, 딸은 고개를 들며 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거요.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은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가족 간에도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는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미안한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정말 미안해. 이 한마디가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따뜻한 관계로 이끌어줄 겁니다. 민정 씨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시골에 계신 친정 어머니를 혼자 찾아갔습니다. 아이 키우랴 일하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지만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나서 일부러 시간을 냈죠. 평소 어머니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딸이 뭘 해주길 바라겠니? 내가 할 일이니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감정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계시던 어머니가 민정 씨를 보며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다. 순간 민정 씨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어머니 입에서 나온 고맙다는 말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이 있었죠.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항상 저희 걱정해 주시고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요. 민정 씨가 말을 잇자 어머니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울먹거리기는. 나는 내가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민정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고마움은 표현되지 않으면 닿지 않는다는 거요.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엄마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움은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평소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질 거라 믿지만 사실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와야만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은혜를 잊으면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은혜를 말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진심은 언제나 반쪽짜리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동안 마음으로만 감사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바꿔 놓을 겁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가 가족과의 관계를 얼마나 달라지게 할지 꼭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수 씨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오늘따라 회사에서 실수를 2번이나 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툭 한마디를 꺼냈죠. 오늘 나 완전 바보 같았어. 그냥 일을 더 꼼꼼히 했어야 했는데. 아내는 한참을 조용히 듣더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실수도 하는 거고 당신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책망이나 조언 대신 그럴 수도 있지라는 한마디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준 거였죠. 아내는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내가 볼 땐 당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영수 씨는 오늘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 듣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는 거려.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공감해준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감의 첫걸음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말이죠. 율곡이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니 용서와 이해로 다스려야 한다. 이처럼 공감과 이해는 관계를 회복하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작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 간의 거리를 따뜻하게 좁혀줄 겁니다. 수진 씨는 요즘 사춘기 딸 미나와 대화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즐겁게 얘기하던 딸이 이제는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만 할 뿐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미나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 앞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들어가도 될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미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수진 씨는 조심스레 방에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혹시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니? 미나는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다 짜증나고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만 이상한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딸의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설교처럼 들릴까 걱정됐지만 딸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다. 엄마가 내 기분 충분히 이해해. 미나는 고개를 들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 혼낼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네요. 수진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적 있었어. 마음이 복잡하고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날들. 그럴 땐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 미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과 오해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라는 말로도 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깊이를 알라. 이처럼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태도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사춘기, 자녀나 가족과의 대화가 어렵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세요.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 말이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 간의 거리를 따뜻하게 좁혀줄 겁니다.
영수 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상사에게 혼나고 거래처에서는 요구사항이 끊이지 않아 머리가 지끈거렸죠. 평소엔 아내에게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영수 씨였습니다. 그날만큼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영수 씨는 대답 대신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일이 많았을 뿐이야.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나도 알아. 고생 많았어, 여보. 영수 씨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가 특별한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무겁던 마음이 이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위로받고 싶었어. 아내는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애쓰는 걸 나는 늘 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그날 밤 영수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가장 큰 위로는 상대의 고생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요. 특히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 힘들었겠구나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겠다는 진심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거든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하라.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집니다. 혹시 지금 곁에 지쳐 보이는 가족이 있다면 이 말을 건네보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랑과 진심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언제나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사랑과 진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가족이 있나요? 혹시 멀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배운 5가지 말로 그 거리를 좁혀보세요. 사랑해요.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 말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고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다시 이어지는 기적을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아니면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인색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 고마움, 미안함. 하지만 마음에만 담아두면 결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말을 가족에게 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관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용기를 내어 그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과 관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